자, 조국 정국 속에서 정치권의 또 다른 긴장감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패스트트랙 이슈입니다. 수사권 조정 같은 사법개혁안이 지금 본회의로 넘어갈 시간이 돼가지만 여야가 여전히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법개혁 법안 이달 말에 상정이 가능하다. 그 전에 합의 노력은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강 교수님. 네. 문희상 의장의 발언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사개특위가 아까 정개특위에서 선거법과 같이 4월 말에 패스트트랙에 지정이 돼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게 180일 동안은 이제 소관 상임위, 네. 그다음에 그것이 종료가 되면 90일간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하고 그렇죠. 그 이후에 본회의 상정해서 하시라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 그런데 상정이죠.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개특위가 중간에 그 실효가 돼서 사라집니다. 사개특위 활동이 종료가 되면서 8월 말에 사라지고 그러면 이 법안이 즉 사개특위에 올라왔던 법안이 상임위인 법사위로 가는 상임위인 거죠. 법사위에 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장께서 외부의 법무법인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네. 그것은 체계자구 심사를 고유법안, 법사위의 고유법안이기 때문에 겹치는 거죠. 겹치는 법사위 기간으로 역할이. 해서 네.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10월 말이면 본회의 상정, 즉 90일간의 체계자구 심사를 생략하더라도 180일로 예, 퉁칠 수 있다는 퉁칠 거죠. 수 쉽게 있다.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10월 말에, 그러니까 10월 26일이 종료인데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10월 26일 종료, 27일이 일요일, 그다음에 28일 날 상정할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물론 의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가 상정은 가능하지만 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진 않는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까지나 합의 처리가 우선이다. 이거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나와서 이 합의 처리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밝혔고요. 네, 그리고 그러한 셈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이인영 원내대표의 오늘 관련 발언이 있었는데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아침 회의 들어보겠습니다. 사법개혁법안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이달 29일이면 국민의 명령인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한이 정해졌지만 여전히 패스트트랙에 대한 처리보다는 합의 처리가 우선입니다. 자, 한국당 주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한국당 얘기는 뭡니까? 좀 전에 뭐 다 설명 주셨지만은 사실은 이 4월에 올라간 패스트트랙 사개특위, 정개특위에 의한 선거법, 그다음에 이 공수처법 같은 네. 사법개혁 법안이 사실은 한국당은 사개특위에서 활동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에 가서 다시 90일간 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체계와 문구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법사위라는 상임위에서 이미 그 법사위라는 상임위를 통과해서 거기서 180일간 논의를 했고 네. 이게 사개특위 기간, 활동 기간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체계와 작구를 잡는 법사위에서 90일은 없애고 이달 말 10월 28일부터는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라고 네. 주장을 하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아니다. 법사위에 지금 계류되어 있고 논의는 하고 있지만 이건 실질적으로는 사법개혁특위에서 논의돼서 왔던 건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또다시 90일간 이 법 체계와 작구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이게 맞는 거다. 법 절차상.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민주당은 10월 말이면 본회의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유한국당식의 얘기를 하면 90일 지나서 1월 말 되어야 이게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 거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 해석상 양당이 서로 논란이 있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의장께서는 법정 자문까지 받았던 걸로 보여지는데 저는 그럼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큽니까 지금? 저는 법 절차를 따라야 되는 게 옳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으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법사위에서 사법개혁 특위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지를 않았어요. 논의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90일간 법 체계와 작구와 그다음에 그 법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의 어떤 의중도 상정은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지금부터라도 급히라도 빨리 협상해라라는 거 압박하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실종된 의회 정치 복원하고 네. 이 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도 입장을 내고 민주당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논의해라라는 압박이지 꼭 처리하시겠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해석을 해요. 이게 지금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 지금 일정을 얘기를 한 거고
정치개혁 법안이 또 있지 않습니까? 선거제 개혁 네. 법안이 있는데 이거 두 개를 원래는 초월해서 합의를 하기를 정치협상회의를 만들자.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은 당 대표들입니다. 네. 근데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5당 대표, 그러니까 정치협상회의를 이제 사실 이해찬 당 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고,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초월회에서 이 부분을 합의가 됩니다. 네. 근데 그 자리에 공교롭게도 또 이해찬 당 대표가 나왔죠. 불참을 하셨죠. 이게 정쟁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끝나고 나서 그 타당 대표가 합의를 했고 국회의장과 함께 그 얘기를 이해찬 대표와 함께 하면서 이해찬 대표도 최종적으로 정치협상회의를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지난주에 구성이 됐고 하기로는 이것은 했는데 예, 네. 했는데 이게 주요 의제가 이제 주로 그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그다음에 정치 개혁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현안은 다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다. 이 정도로만 해놨고, 그렇군요. 즉 일종의 지금 20대 국회 말에 가장 핵심적인 의제로 떠오를 수 있는 이제 사법 개혁과 정치 개혁, 특히 이 장외 집회로서 검찰 개혁의 요구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고 법무부, 검찰, 그다음에 뭐 여당 할 거 없이 모두 이제 검찰 개혁안을 쏟아내고 있는 이 시점에 가장 본질적으로는 결국 법 제도적인 개혁이고 그것은 이미 국회에 상정된 사법개혁 특위 법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사실 정치협상회의가 준비가 된 거 아닌가 싶고요. 그 과정에서 이것은 그동안에 국회가 지난 마지막 해이지만 1년 동안에 거의 뭐 아무것도 일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일종의 탑다운 방식으로 이 부분을 좀 풀어보자라고 하는 의견은 모아진 것 같아요. 위에서 해결하다. 예. 단판을 짓자. 그렇죠. 단판으로서 이 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당장에 이 그 사법개혁 관련된 공수처 법안이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 이미 상정 실정 갖고 이제 이견이 존재를 하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정의당은 또 정계 그 특위 관련된 선거제 개혁안도 같이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 당의 입장이 또 달라집니다. 같이 원상복귀이기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 올 것 같다 이게 생각이 지금 듭니다. 선거제 개혁부터 먼저 처리하는 게 지금 지난번 합의였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합의 사항이었죠. 근데 선거구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 개혁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전 8월 말까지 정개특위 활동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법사위 올라가서 이건 이거는 법사위 11월 말이면은 뭐 될 수도 있는 건데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정치협상회의라는 주체와 네. 지금까지 의장께서 주관해서 쭉 왔던 초월회라는 주체와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뭐 이름만 달라졌지 크게 다르지 않고 여야가 내 쳐다보는 이름만 하나 더 붙이고. 회 이름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다 각 당의 대표께서 모여서 큰 틀에서 합의하자고 하는 건데 이름만 바뀌었지 그거 뭐 새로 띄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지 않고 지금 현재 여야가 쳐다보는 지점이 너무 틀립니다. 너무 틀려서 그렇죠. 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좀 잘 진행될까 하는 데에도 좀 난망인 것 같고 공교롭게 문희상 의장께서 이제 다음 주 13일부터 이제 출장 일정이 있어요. 그럼 실무적으로는 오늘이나 내일간에 이 정치협상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보면 오늘 내일간이라고만 얘기가 계속 나왔지 무슨 시간이 잡혀서 언제 어디서 하겠다고 발표를 아직 못 보고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그냥 이것도 워낙 국민들의 그 의회 정치 실종이라는 압박에 의해서 뭔가 해보자고 했을 뿐이지 실효는 없을 거다. 또 이것과는 또 별개로 원내대표 중심의 3+3 회의를 또 다음 주부터 또 한다고 해요. 정치협상회의는 당대표들 당대표들 회의 간의 회의고 실무적인 협상은 사실 원내대표들끼리 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당대표 간에 이 합의했던 정치협상회의가 난망이고 잘 안 된다면 더더욱이나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게 많은 이 원내대표 중심의 3+3 회의는 제대로 굴러갈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원내대표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정치협상회의가 가로막을 수도 있겠는데요.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서로 간에 눈치 보다가 이것저것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당은 사실은 지금 공전 중인 국회 정상화가 잘 돼야 되고 민생 법안도 처리돼야 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또 검찰에 걸려 있는 패스트트랙 수사 문제도 있고요. 사실은 안에 들어가서 협의하기 시작하면 계속 어려운 지경으로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정치가 제대로 좀 가동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와 화정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